이번에 송철호 울산시장권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선거로서 완성되는데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온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고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 그러면은 저는 청와대는 이번에 비서실을 최소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완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국정농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거는 빠져라 이렇게 보고, 이럴 때는 진짜 일반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이 진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이것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방금 전 보신 방송은 지난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송철호 사건에 대한 이준석 씨의 개인 인터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말 기억하시나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저희 쓰라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감자로 자발적으로 하루를 멀다 하고 도마 위에 올라오는 이준석 의원의 새로운 막말 아닌 막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하자 유튜버의 영혼을 위탁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유튜버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본인은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고 어떤 판단이 없고 유튜버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민경욱 의원이 과거에도 통계학 사기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더 빨리 판단 능력이 아마 이준석 의원보다는 더 높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도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뭔가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고발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준석은 오히려 계속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시민들을 음모론자로 치부를 합니다. 음모론자라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증거,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들의 의문을 갖는 게 비정상적인가요? 오히려 이 많은 의혹을 아무렇지도 않다, 너희들이 이상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준석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요즘 들어서 이준석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이 정말 요즘 왜 이럴까? 예전에는 그래도 옳은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많은 이렇게 나이 많은 정치인들과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볼 때 할 말 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뭔가 옳은 말을 하는 바른 사나이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이제 나이를 하루하루 먹으면서 이제 이 뇌가 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랬던 건데 이제야 정체를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3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마리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점점 더 이상해질 것인지 저희들이 이쯤 되면 이준석을 잡아줘야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준석이 왜 이럴까 하면서 약간 어이없음과 동시에 건방지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정치에 데뷔했는데 3번이나 낙선을 하고서 정말 충격이 컸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하버드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집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왔겠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 이후로 당선을 못합니다. 그래서 삼선이나 연달아 낙선을 하니까 이 친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족이 미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마치 부모가 고3 우리 수험생 자녀를 뒀을 때 그 고3 수험생 자녀는 항상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지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때문에 졌다. 엄마 때문에 떨어졌다. 다른 친구들은 이 학원 저 학원만 5개를 다녔는데 나는 학원 2개밖에 못 다녔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다. 라면서 엄마에게 온갖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죠. 물론 이 아이도 상심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이랬을 때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가 그러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더만 결국에는 떨어지니까 이렇게 부모 탓하니? 이런 얘기 하겠죠. 바로 지금 그 꼴이 이준석 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떨어졌으면 오히려 그동안 수고해준 엄마 같은, 이런 부모 같은, 이런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죄송하다고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하고 너무나 제가 부족해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시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정말 효자 같은 이준석이 되겠죠. 그러나 이준석은 끝까지 부모를 원망하듯이 우파 국민들께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잘못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삐딱해집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비록 시험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 이렇게 떨어진 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건 알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혼자 슬퍼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동료, 학부모들이, 시험이 뭔가 이상했대.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숙대의 사건, 숙대의 쌍둥이 사건처럼 뭔가 시험이 유출이 됐대. 안 그러면 뭔가 시험에 문제가 있었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의 선거 조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파의 많은 시민들은 우리 자식이 비록 떨어졌지만 그게 정확하게 정정당당하게 졌으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뭔가 부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떨어졌다면 아니면 졌다면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참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선거에 부정적인 어떤 요인이 많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자식 같은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음모론자야 정말. 아니 시험 부정이 있으려면 감독관이 몇 명이고 또 시험 부정을 하려면 그 학교 전체가 결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정말 말이 되는 소리래. 그냥 엄마가 부족해서 내가 떨어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일 자신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음모론자다. 음모론자들은 매양 이런 식이다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준석 같은 자식을 두었다면 어떨까요? 참 씁쓸한 일입니다. 이렇게 마치 가족들 간의 싸움이 된 것 같은 이런 일들 민주당에서 보면 정말 기뻐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준석 씨가 왜 요즘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민주당의 금태섭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통합당에서 더 이상 삼선이나 낙선을 한 이후로 뜻을 같이 할 뭔가 여력이 안 나는 건지 이제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대깨문의 지지를 얻고 싶은 건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을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이고 어찌 보면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송철호 사건을 아시죠? 그때만 해도 이준석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마치 청와대의 개입이 있던 것 마냥 청와대가 개입이 있었으면 청와대는 탄핵을 해야 되고 또 비서실은 해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라고. 아니 왜 여기서는 국민들이 일어나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의혹이 있는 상태고 이 의혹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거 조작이다라고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을 한번 해소하자 해서 선거 재개표를 요구한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굳이 음모론이라고까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 앞장서서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마치 청와대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조작 의혹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조작으로 밝혀질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은 자기도 솔직히 잘 믿을 순 없지만 이런저런 여론에 의해서 한번 수개표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끝이고 본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없는데 왜 이렇게 혼자 나서서 연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과거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조로남불과 아주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이준석의 준로남불, 그 영상의 모습을 다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에 보면 세 줄 덜렁 나와 있는데 그 세 줄의 내용 보면은 심지어 12일부터 16일까지 활동해가지고 알아낸 거가 돼 있거든요. 이게 날짜를 보니까 그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가가지고 다른 공무원에게 물어봅니까? 저는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공무상 출장을 그렇게 끼워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끼워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행정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말 끼워가지고 그렇게 내려갑니까?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장 갔다 왔으면은 그 고민정 대변인이 공개한 그 짧은 그 세 줄짜리 보고서 내의 내용 말고 아예 자체 보고서가 하나 따로 있을 것이다.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다뤘으면은 근데 그걸 내놓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출장의 목적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해명할 때 그 송철호 시장 후보에게 도움이 됐던 그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누구냐를 갖고 말이 많았는데 처음에 건설업자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가 나중에 캠핑장에서 전달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캠핑장에서 전달한 공직자가 누군가 봤더니만은 하필이면 지금 송철호 시장 밑에서 경제부시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 경제부시장 하는 인물이 또 공직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차기 시장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보이려고 보여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자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달라 그랬다 나한테 내용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준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면 제보자와 관계없이 시발점이 어디냐면 청와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 그러면은 저는 청와대는 이번에 비서실을 최소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완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국정농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거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겠지만은 과연 야당이 이걸 끌어나갈 능력이 있을까? 친문 세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그 정부 국정농단 얘기가 나왔을 때 촛불 집회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의혹 제기하고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탄핵까지 가는 그런 어떤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을 걸어왔거든요 보면은. 근데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은 야권의 그 원내 지도부 지도력으로 그런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럴 때는 진짜 일반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이 진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이것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분이 이제 지병자 신분이고 아직까지 권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최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한 달 이상 어쨌든 청문회 때문에 딜레이 됐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이 고래고기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이 정권에 대한 그 스캔들 자체가 다음 선거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한 달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들이 해놓은 일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극적 방어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추미애 장관을 후보자를 임명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야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검찰과 현 정권의 대결로만 축소되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 전장은 희한한 전장이 돼버린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선거 부정이라는 것, 이걸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한 위치에서 이제 국민들이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일부 문바들이나 이런 사람들, 네티즌들 뭐 댓글 달고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어차피 송철호 그 당시엔 그 범여권이 유리한 선거였고 14% 15% 이렇게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식의 관점으로 선거를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선거에 불리한 후보는 그냥 선거 전반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억압과 탄압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저는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궁색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제 친문 진영에서 방어에 나선 것 자체가 이번 판은 확실히 저들이 쫄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그 야권의 네, 방송에서 보신 이준석과 최근의 이준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는 분명히 네티즌의 글로도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그런 것들은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깨문들의 주장에도 그런 논리는 정말 말도 안 된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이, 최근의 의혹들이 네티즌들의 댓글 정도보다도 약한 것들이었나요? 모르긴 해도 저는 그것보다는 최소한 3배, 4배는 훨씬 더 강력하고 더욱더 위험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선거 조작이라는 것들은 네티즌의 댓글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 이준석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번 선거만큼은 많이 저들이 쫄긴 쫄았나 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많이 쫄았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준석 의원이 착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전부 다 착각을 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의원의 생각이 맞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정말 쫄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라TV였습니다.